모두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마이금이와 푸르메 재단의 콜라보. 오늘의 주인공은 천사가게 주인장이십니다.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에서 잘해주는 치과를 운영 중이신 고범진 원장님 박수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저는 분명히 치과 의사를 초대했는데 배우가 한 분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뭐 종종 듣는 말이긴 한데 아닙니다.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치과 의사 원장님이신데 푸르메 가게 천사 가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상당히 오래전 일이기는 해요. 제가 대학병원 있을 때니까 한 15년도 더 된 얘기예요. 사실은 푸르메 재단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푸르메 치과로 시작을 했어요. 물론 이제 장애인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재단이기는 한데 굉장히 독특하게 뭐 장애인 재활시설이라든지 장애인의 어떤 다른 질환을 치료하는 병원이 아니라 푸르메 재단의 한켠에 푸르메 치과, 장애인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치과를 같이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백경학 상임이사님께서 네네. 굉장히 의욕적으로 치과에 대한 어떤 그런 진료들을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저도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이유로 장애인 치료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치과 진료들을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찾던 중에 푸르메 재단을 알게 됐고 사실은 거기서 일을 하고 싶어서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일로 제가 이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 취업이 안 돼서 근데 또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뭐 이력서도 내고 자기소개도 내고 했었던 부분을 더 기억하셨다가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미소원정대라고 하는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죠. 네, 그 네. 이후로 안타깝지만 지금은 이제 푸르메 재활병원 내에 푸르메 치과가 아예 없어졌는데 푸르메 치과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꽤 오랫동안 진료 봉사를 이어가게 됐죠. 아, 그러셨군요. 예. 아시겠지만 백경학 대표께서는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절대 그 인연을 놓지 않으십니다. 알고 계시죠? 예, 굉장히 집념에. 그렇죠. 아니, 저는 그 백경학 그 대표님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인연의 끈이 있을까가 항상 궁금하곤 합니다. 저희가 사실 원장님을 작년부터 모시려고 여러 번 연락을 드렸는데 도저히 일정이 안 되시더라고요. 네, 저도 좀 연락을 나누면서도 항상 죄송해요 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저도 이제 저한테 또 치료받으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또 항상 많이 계시다 보니까 또 제 개인 일정 때문에 일정을 조절하기가 조금은 또 어려웠어요. 그래서 근데 좋은 의도로 또 이렇게 촬영도 해주시고 영상도 만들어 주시고 하는 걸 또 알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꼭 한번 일정을 어떻게 좀 힘들게라도 조절을 해야겠다 싶어서 많은 분들께 또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네, 이건 정말 저희가 죄송해하고 감사해야 할 일인 것이 연락을 드렸을 때 그러면 53분의 일정을 바꿔볼게요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아니, 그 53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실 되게 저도 그냥 병원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되게 죄송스러운 요청을 환자분들께 드린 거기는 한데 그래도 다행히 그때는 53분까지만 오후에 잡혀 있을 때여가지고 이제 연락을 드려서 뭐 자세한 말씀을 사실 드릴 일은 아니고 뭐 개인적인 좀 중요한 일이 생겨서 죄송하지만 좀 약속을 옮겨주세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런 일이 아예 사실 일정을 바꾸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드문 일인데 바꾸자고 하면은 무슨 일이 있나 보다라고 또 잘 이해해 주셔가지고요. 잘 또 조절을 하게 됐고 또 다른 시간대에 오시면 더 이제 정성껏 잘 해드리기 위해서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인사드립니다. 정말 죄송했고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신 덕분에 오늘 이렇게 원장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치과가 어떤 치과기에 정말 이름처럼 잘해주는 치과인가 봐요. 왜냐면 후기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보통 이제 치과 하면 저도 그렇지만 제일 가기 싫은 병원이잖아요. 제일 무섭고 제일 겁이 나고 울고 나오거나 소리를 지르고 나오거나. 근데 원장님 치과에 다녀오신 분들은 뭐라고 하셨냐면 친절에 감동받았다. 치과만 가면 울던 아이가 씩씩하게 치료를 받았다. 과잉 진료가 없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게 갈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좋은 병원. 아니, 치과에 갈 때 어떻게 기분이 좋아지나요? 저는 너무 정말 감사한 반응이에요.
네, 사실은 뭐 특별하고 대단할 게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제법 오랫동안 이제 뭐 치과를 하기도 했고 지금 있는 지역이 제 고향인 지역이에요. 물론 나고 자라고 항상 거기에서 뭐 지금까지 계속 살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도 학창 시절을 다 거기서 보냈고 제 중간에 이제 뭐 해외도 잠깐 갔다 오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도 주저없이 제가 있었던 곳에서 다시 병원을 하고 있는 거라서 조금 더 애착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의 20년, 30년 전을 보는 그런 아이들인 거잖아요. 이 동네에서 뛰어놀고 학교 다니고 또 제 초등학교, 중학교 후배들 막 만나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조금 더 그냥 반갑게 맞을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것도 있고 아이를 치료하는 거는 사실 동료들도 궁금해서 와보고 되게 신기하다고 해요. 왜 너네는 애들이 안 울어? 이러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는 거의 이유는 딱 한 가지로 사실 볼 수는 없거든요. 낯설기도 할 거고, 뭐 무섭기도 할 거고, 아니면 과거에 힘들게 치료했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는 길에 엄마랑 이미 한 차례 그렇죠. 오기 그랬을 수도 전부터, 있어요. 집에서부터.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비가 온다 그럼 애들이 조금 울어요. 그래서 아, 너 오는 길에 무슨 일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들어갈 때부터 인사를 밝게 하려고 좀 노력해요. 그러니까 저는 진료실에 들어갈 때 보호자분들께도 이렇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아이들한테도 꼭 밝게 조금 더 한 톤 높여서 인사를 하는 편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조금은 당황해요. 저를 자주 만난 친구들은 누워서 그냥 막 손을 흔들면서 제 손을 잡고요. 그러니까 치과라고 하는 공간에 가보시겠지만 채워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만히 긴장된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그 옆에서 막 윙 소리도 나고 누군가 막 누워서 치료를 하고 있고 내 차례는 언제 오나 저쪽에서 누가 일어나면 이제 나한테 오나 이런 이제 그런 게 생기게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 마음을 잘 아세요? 그 마음을 알아서 이렇게 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수많은 경험들이 이미 있고요. 그 경험 중에 어떠한 부분을 꺼내서 그것과 이것이 같을 거야 라는 데에서 보통 두려움이 오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본능적인 막연한 낯섦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낯섦을 풀어주기 위해서 좀 더 밝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선은 조금 첫 번째 장벽이 좀 무너지는 것 같고요.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빠르게 치료를 해야 하고 어떤 포인트에서 아이들이 무서워할 수 있는 치료들인지를 잘 파악해서 그것들을 더 간결하게 치료해줘야 되고 또 저희 같이 일해주시는 선생님들하고 손발도 잘 맞춰야 되고 그러면 어떤 치료나 진료의 프로토콜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더 간결하게 짜야 되고 그래서 이러면 아무래도 뭐 저도 다른 치과에 뭐 말을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다른 치과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즐겁게 올 수 있는 곳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의 중심에 고객이 있어요. 환자가 있거든요. 어린이인지 어른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나 두려울까, 왜 두려울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죠? 보통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마련인데. 근데 저희 병원이 사실은 뭐 저 말고 다른 원장님들도 계시기는 합니다만 이제 어린이 진료를 제가 다 전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대기가 엄청 길어요. 사실은 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것 같기는 한데 오실 수 있는 시간대들이 거의 비슷하실 그쵸, 거거든요. 뭐 유치원이든 학교든 끝나고 뭐 보호자분들, 그러니까 부모님들 시간을 맞춰서 오셔야 되다 보니까 제가 뭐 야간도 매일 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대기도 길어요. 그래서 사실은 만나기 전부터 되게 죄송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서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찾아와 주는 분들한테 내 이기적인 입장도 물론 저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근데 조금 더 그래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얼른 봐줄게. 조금 더 밝게 봐줄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중에 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후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외국에 나가셨던 얘기를 해주셔도 되나요? 네, 관계 없어도. 네. 제가 이제 처음에 하던 병원을 오랫동안 하다가 좀 좋은 기회에 베트남에서 병원을 좀 할 수 있게 되었었어요. 제가 직접 이제 투자를 다 해서 베트남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한국 치과병원을 만들어서 네. 정식으로는 거의 최초의 병원으로 제가 아직까지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
한 3년 정도 이제 병원 운영을 쭉 했었는데 막 자리를 잡으려던 그 찰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사업이 이제 좀 좌초가 되고 다시 한국에 있게 되었죠. 네, 여러모로 남다르신 분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런 생각은 계기가 있어도 하기가 쉽지 않은데 뭔가 인생을 그냥 수동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사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그 베트남의 첫 인연도 푸르메 재단 미소원정대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베트남을 한 번도 안 가봤던 시절이었는데 그 미소원정대로 좀 참여해 주세요라고 연락을 왔었던 첫 번째 의료봉사가 베트남 의료봉사였어요. 그래서 갔는데 제가 아직도 그 한 장의 사진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거기는 꼬맹이들하고 치료하다가 찍은 사진인데 그게 매번 되게 저를 좀 울렸다고 할까요? 그래서 뭐 물론 봉사활동하려는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베트남 진출했던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생각할 때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도 치과 진료 활동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갔었던 것도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장애 어린이들 치아 치료에도 아주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고 봉사도 오래 하셨고요. 근데 장애 어린이들이 그렇지 않은 어린이들에 비해서 치과 질환을 늦게 발견할 확률이 높다고요? 네,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학에서 치과 의사가 되고 나서 소아치과학을 전공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도 사실은 장애아동 치료들을 좀 특화되어서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서였는데 또 저희 모교가 그런 시설이 원래부터 되게 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진학을 했던 거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장애 아이들에 대한 치료를 조금 차별하는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전혀 차별 없이 그냥 다 섞여서 보거든요. 혹자는 뭐 대기실에 같이 있는 것들을 불편하기도 하고 조금은 좀 민감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조금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본인들의 자녀들이 따라할까봐 꺼려하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는 뭐 사실 비난하는 일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걱정이 되니까. 맞아요. 예. 당연히 아이를 키우고 교육할 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지만 더불어서 같이 섞여서 살아가야 한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배울 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이렇게 바로잡아주고 이런 부분은 이래서 그래 라는 이해를 심어주면서 사실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분리하려고 하지도 않고 진료실도 같이 쓰면서 모든 아이들을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실 데리고 오시는 것부터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데리고 오지 않으시면 구강내 질환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표현이 어렵거나. 맞습니다. 사실은 밥 먹을 때, 나 엄마 여기가 아파 라고 하면서 질환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을 건데, 장애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표현이 익숙치 않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양치질을 도와주다가 발견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양치질은 또 약간 더 힘들거든요. 그러면 입속을 관찰하기가 어려워서 정말 심해지기 전까지 발견하시기가 어렵고 힘들게 데리고 오셔야 그제서야 제가 발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애 아이들의 치료 자체는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더 힘든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 같은 분의 존재가 정말 귀하고 소중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 아까 말씀하실 때 모교의 장애 어린이 치아 관리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고 그래서 진학을 하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미 고등학교나 그 전부터 벌써 그런 쪽으로 내 장래 희망을 갖고 계셨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장애를 좀 가지고 계셔서 사실 거창하게 학창 시절에 생각했다고 한다면 뭐 이제 와서 하는 얘기일 수 있고 그냥 자라면서 내내 가정용편이 부유하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받아서 살았죠. 뭐 장학금도 받고 컸고 군포시에서도 뭐 교복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장애가 가진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그냥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고 갔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것들이 퍼즐이 맞춰지면서 저의 가치관이 생긴 것 같기도 한데 장애가 있는 가족을 두었던 그런 삶과 생활에 대해서에 대한 이해는 있었고 치과 의사가 되고 나서 전공을 선택을 할 때 뭐 성인인 장애인 분들의 치료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이 관리가 되고 치료가 되어야 또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소아치과를 선택하게 됐고 뭐 이런 흐름이죠. 네. 네. 군포 시민 여러분 자랑스러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멋진 원장님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치과 의사가 되는 순간부터 생기셨겠군요. 뭐, 예,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학생 때도, 이렇게 장애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들에 취직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찾아봤었어요. 고맙습니다. 아니, 왜냐면 제가 볼 때 사람은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자라고 성공을 했죠? 그러면 일단 나부터, 우리 식구부터, 이게 자연스럽거든요. 왜냐면 내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그러니 이제 좀 여유있게 살자. 이런 게 자연스럽다고 보는데, 원장님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제 개인적인 속물이기도 해요. 다 저도 그렇죠. 막그릇은 어딨나요? 저도 제 개인의 행복도 많이 찾고 있고요. 대신에 그 행복이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그냥 그 중에 제가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제가 할 일 중에 장애아이들이 오면 장애아이들 치료도 열심히 하는 거. 그냥 그렇게 조금 더 크게 생각을 할 뿐이지,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러면 개인적인 행복과 일을 하면서의 보람 중에 한순간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요. 제가 되게 오랫동안 보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지금은 나이는 성인이에요. 근데 항상 그 보호자분들이 휠체어에 아이를 데리고 오세요. 정말 오랫동안 저한테 꾸준히 오시는 분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만 입을 벌려요. 그 친구가 사실 저도 이 친구가 제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고 있는지 아닌지 저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오면 제가 이름을 부르면서 괜찮아 하면서 하면 막 어느 날은 조금 더 싫어하는 반응을 보이고 그래요. 그럼 제가 부르면서 그래요. 누구누구야 오늘 또 왜 그래? 선생님이랑은 잘 하잖아. 해보자 하면 조금 있다 저한테 알을 크게 벌려줘요. 마음을 여는 거네요. 정말 저도 신기한 게 물론 뭐 안 그런 친구들도 많죠. 저랑 오래 봐도 정말 힘쓰고 안 하는 친구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보호자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밖에 못 와요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지금 가장 제가 장성하게 키운 그 친구가 두세 달마다 한 번씩 만나는 저의 행복이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할 때 행복하세요? 사실은 개인적인 시간이 거의 없어요. 6일 내내 일을 하고 있고 야간 진료도 2번씩 하고 있고 또 진료 시간이 그럴 뿐 진료 시간 앞뒤로 일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는. 왜냐면 사실 그냥 어찌 보면 제가 운영하는 제 사업장이다 보니까 제가 많은 부분들을 다 처리해서 개인적인 시간이 거의 없는데 저는 좀 여행 가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거를 좀 재충전으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바람 쐬러 훌쩍 어디 갔다 오고 하면서 좀 재충전하고 오고. 그래서 그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그냥 제 개인을 위한 많은 투자라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여행 갈 시간도 없으실 것 같은데 종종 여행 떠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 재충전이 되셔야 환자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죠? 맞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시간 내면은 좀 많이 쉬어보려고는 해요. 그래서 주말 같을 때는 최대한 제 시간을 좀 하루 정도는 가지려고 해요. 그래야 또 월요일에 기분 좋게 만날 수 있거든요. 네. 치과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이 방송을 많이 보실 텐데 푸르메와 어떻게 연이 닿아서 어떤 활동들을 하실 수 있는지를 좀 안내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지금은 푸르메 치과가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진료 봉사 활동을 하시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치과 의사라고 한들 치과 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치과 의사가 어떤 분들을 대할 때 조금 더 중점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특화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푸르메 재단에서 하는 봉사활동을 참여하거나 했을 때도 조금 더 현장에서 근데 이러이러한 부분은 내가 치과 의사인데 보니까 안 좋으신 것 같으니까 꼭 치과에 데리고 가주세요 라는 정도의 조언이어도 사실 다른 봉사자분들이 해주실 수 없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푸르메 재단과 함께하는 다른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푸르메 재단에서 장애인들의 인식,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반적인 봉사활동이나 행사들에 적극 참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푸르메 콜라보에서는 이런 걸 잘 부탁을 안 드리는데 왠지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장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한 부분일 것 같아서 아버지에게 영상 편지를 쓰신다면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세요? 제가 사실은 그 가족 이야기를 드러내서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왜냐면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안정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돌아가신 지가 지금 8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도 항상 아버지 말씀을 꺼내면 조금 아직도 좀 그리움이 좀 묻어나는 게 있는데, 아버지가 잘 못 걸으시면서 누워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이제 이렇게 염을 하는데 아버지 꽃신 같은 신이 신겨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편하게 가셔서는 잘 이제 돌아다니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상편을 쓴다면 아버지 가셔서는 좋은 곳 많이 다니고 계시죠. 편히 잘 계셨으면 좋겠어요. 가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까지 죄송해요. 이러려는 게 아니었는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 원장님에 관한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 아버님께 신장을 이식해 드렸다는 게 나와서 아버님과는 특별한 관계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네. 좀 무리한 부탁이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진짜 네. 아니에요. 원장님은 봉사나 나누는 삶이 그냥 삶의 일부인 것 같아요. 뭐 거창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야 감사히 듣는데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게, 뭐 대단한 일을 하지도 않고요. 저도 자라면서 되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이제 워낙 어렵고 아버지께서 장애인이시다 보니까 옛날 그 시절에 생활보대상자라고 불렀죠. 그래서 10평짜리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이제 복지관에서 때마다 주는 이제 쌀을 받아서 먹고, 제가 고추 참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고추 참치가 특식으로 한 번씩 나와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중학생 때. 아직도 고추 참치를 엄청 좋아해요. 그 받은 게 많으니까 학비도 다 지원받아서 다녔고, 그거 아니었으면 이렇게 되지도 못했을 거라서 그냥 그 정도에 조금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하는 거지, 뭐 사실 그렇게 대단하게는 아니에요. 근데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봉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나는 특별한 기술도 없고 그냥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 분들한테 말씀을 어떻게 해주고 싶으세요? 조금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도 있고요. 좀 더 좀 이상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것도 있는데, 사실 현실적인 부분은요, 아주 소액이어도 괜찮으니까 소액 기부부터 시작해 보세요인 거예요. 사실 요새는 기부를 할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뭐 아너 소사이어티처럼 엄청난 기부,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작은 미랄들이 모여서 하는 것들이 훨씬 큰 힘을 발휘해요. 하루에 100원 이렇게 모아서 기부를 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작은 소액 기부도 아주 좋다 말씀을 드리고, 좀 이상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그냥 장애인분들을 길 가다가 마주치거나 했을 때 동정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 같은 사회의 일원이구나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러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특별한 시선을 두지 않으려, 그냥 다른 사람 보는 것처럼 그냥 보고 지나치려고 해요. 그냥 이게 보면서 혹시 저분이 도움이 필요하실까 그냥 한번 스캔하는 정도? 그 외에는 안 보려고 해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일일이 사람들 얼굴 보면서 다니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예. 원장님, 나와주셔서 고맙고,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나눔과 봉사를 체화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원장님이 잘 지내시기를 응원할게요. 그래야 주변의 환자들과 또 원장님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장애 어린이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행복할 것 같아서요. 원장님의 행복을 기원함으로써 주변의 많은 분들의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